직원분 차를 사준다고요? 제 목표는 3년 안에 그 친구가 집을 사게 만드는 게 단기 목표예요. 그런데 난 없었다. 김진수 이시안의 빨간 토끼. 네, 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뭘 세상스럽게. 일주일 만에 네. 만났어요. 어제도 술 마시고. 네? 어제도 술 마시고. 어떻게 알았어요? 뭐 어쨌든 오늘도 빨간 토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시안의 지식 탐구 빠밤. 아, 좋네요. 네. 자, 오늘 나오실 분의 키워드라면 뭐가 될까요? 베지테리안과 음. 비건 네. 이 차이를 아세요? 둘 다 채식주의자. 그렇죠. 채식주의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채식주의자인데 사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네. 비건하고 이 베지테리언이 다른 거예요? 제일 좀 극강으로 야 이건 좀 심하다 싶은 건 프로테리안이라고 합니다. 뿌리와 잎 이런 건 안 먹고 과일만 먹는 거예요. 과일. 그래서 과일 아니면 곡식 이런 것만 먹는 게 프로테리안이고 비건은 여기에다 플러스 채소, 채소까지 괜찮아요? 채소까지. 오. 예. 그 다음부터 베지테리안이 나뉘어요. 뭐 유제품을 먹으면은 락토 베지테리안, 뭐 달걀을 먹으면 오오 베지테리안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채식주의자 하면은 보통은 비건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실 분이 바로 이 비건이라는 키워드가 관계가 되는 네네. 비건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시거든요. 본인은 비건은 아니래요. 비건 레스토랑을 네, 운영하시는데 네, 본인은 비건이 아니야? 네, 네. 야, 신기하신 분이에요. 네, 도대체 왜 그런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슬런치 팩토리의 이연아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슬런치 팩토리라는 비건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는 이현아 대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앞에서 얘기한 아까 비건 그다음에 뭐였지? 프로테리안, 베지테리안 등등의 이거 외우시는데 좀 시간 걸리셨을 것 같아요. 짧게 그렇게까지 길진 않고 짧게. 네. 그 베지테리안 진짜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 중에서도 제일 이제 오해 많이 하시는 것 중에 동물도 먹는 베지테리언도 있어요. 육식이 가능한 베지테리언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리가 2개 있는 동물. 가금류. 닭이나 네, 뭐. 네. 폴로 베지테리언. 맞아. 폴로. 바다에서 나는 동물. 네. 또 그건 이제 페스코 베지테리언 해서 바다에서 이제 뭐 나는 생선이라든지 갑각류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한 베지테리언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 근데 그게 이게 뭐 본인이 결심해서가 아니라 어떤 그 다른 음식을 먹게 되면은 뭐 소화가 안 되시다거나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레스토랑 운영하면서 네. 가장 많이 느끼는 점은 나는 동물을 지킬 거야. 난 지구에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사람들 다 싫어. 이런 줄 아시는데 그것보다 훨씬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막 비건이나 베지테리언들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지 않나요? 네, 혹시? 맞아요. 그죠? 이유가 혹시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비건 레스토랑도 많아졌고 아, 비건 편하게. 제품도 많아졌어요. 다양한 레스토랑이라든지 음식점, 하다못해 뭐 햄버거, 피자집에서도 이제는 비건으로만 조리해주세요 하면 그게 가능한 상태로까지 많은 식재료들이 발달하고 그리고 이 유저들이 계속 소비를 하다 보니까 그 시장 자체 규모가 계속 커지는 효과가 한 10년간 유지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과적인 거 원인적으로 보자면 ESG라는 게 굉장히 좀 유행을 하면서 네. 요즘 투명. 뭐만 해도 다 ESG가 붙어요. ESG 무슨 강연해가지고. 근데 그 ESG 중에 뭐 소셜이나 거버먼트가 아니라 그 엔바이러먼트 그 환경이 강조가 되거든요. 근데 비건이 환경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다가 여기 오시게 되셨는지. 나오셨던 대표님이 이제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제 나가면 재밌을 것 같다. 나가서 내가 할 얘기가 있을까요? 그냥 그랬는데 막 다 몇십억 막 찍고 막 들으면 알고 막 그런 회사 나왔고 이러면 누가 스타트업 하겠어요. 그렇죠. 쫄아가지고 네, 네.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어도 스타트업 할 수 있고 뭐 얼레벌레 해도 11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해서 다시 이제 그럼 나가볼게요. 슬런치 팩토리라는 이 이름이요
되게 커 보여요. 되게 조그만 네. 데가 아니라 맞아요. 되게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저희가 아마 레스토랑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제조업 공장으로 시작을 해서 이름이 이렇게. 슬런치가 슬로우 런치인가요? 네. 아, 슬림 런치라는 뜻도 있다고. 그게 어디서 이렇게 됐는지는 사실 아직도 모르는데 아직도 그냥 네이버 사전에 그렇게 등재가 되어서 그냥 그 이후로는 어디서 질문을 하시면 아, 그 뜻이 맞다. 대표님도 뭐 거부 안 하신 거 보니까 슬림 런치도 나쁘진 않다고 네, 생각하신 거예요. 저희도 처음부터 이제 이름을 네. 만들 때 또 사실 그렇게 깊이 생각은 안 했고 그냥 S자가 맨 앞자가 되면 로고가 예쁠 것 같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제 거기에다가 시즌 때마다 앞에다가 다른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슬로우를 붙여서 어떤 제품을 출시한 적도 있고 슬림을 넣어서 출시한 적도 있고. 아이디어가 되게 빵빵 터지는 것 같아요. 블로그나 이런 걸 보니까 지금 레스토랑에서도 뇨끼를 파는데 뇨끼 안에 뭐 하트 모양으로 된 게 하나 숨어 있어서 그걸 찾으면 또 이벤트를 해준다 뭐 이런 거 하셨잖아요. 오. 네. 그걸 하나하나 빚다 보니까 이제 핸드메이드를 어떻게 살릴까? 하트 모양을 넣는다는 건 정말 저희가 기계로 만든 게 아니라 손으로 만든다는 뜻이니까 이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을까. 그거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요. 약간 부작용도 있었어요. 뭐요? 제가 읽은 그 블로그에서는 그런데 난 없었다. 난 없었어. 이런 하면서 아예 사회생활을 처음부터 이걸로 하신 거예요? 졸업을 2월에 했고 그 졸업하는 달에 친구가 야 너 이제 여기 작업실 언제까지야? 그래서 아 나도 이제 끝나 이랬더니 그럼 우리 이거 합쳐가지고 뭐 사무실 구할까? 아는 지인이 뭐 사무실을 내놨더라 그래서 반은 제조업 공장이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원래가 다른 제조업을 네. 하는 공장은 네, 이게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아는 친구가 거기서 사업을 해서 잘 돼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너네 여기 들어와서 공짜로 써라. 오. 이 설비를 다 주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쓰려고 계약은 했는데 뭐 할지는 아직 안 정한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미술을 했으니까 이제 디자인 일도 하고 하면서 월세는 내야 되는데 여기 제조장에서 뭐 만들지? 하는데 저희 아무도 요리할 줄 아는 사람도 없고 지금 미술을 하셨다고요? 원래 네. 조속가 출신. 네, 조속. 조속가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작업실이 있으셨구나. 네, 샐러드는 우리도 만들 수 있겠다. 샐러드는 만들다기 네, 맞아요. 비비는. 되겠다. 정말 저희 생각에는 3시간만 일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서칭을 해서 샐러드 파는 데가 어떤 형식으로 팔고 있고 이런 거를 이제 해외랑 다 서칭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용어가 없을 때 막 새벽 배송, 뭐 구독 시스템 이런 게 사실 용어가 또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렇죠. 10년 되셨다고. 네. 10년 전에 없었죠. 근데 뭐 다른 나라에서 좀 시작하는 것 같길래 우리도 이거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사이트 만들고 바로 4월에 오픈했어요. 2달 만에. 처음에 얘기했잖아 비건 아니시라고. 네, 네. 근데 비건을 하게 된 이유가 정말 타의 애초부터 아무런 야망과 비전과 뭐 하여튼 뭘 하고 싶은 게 없어요.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이거 타이에 의해서라는 게 구독 시스템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샐러드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야 됐고 그리고 이걸 이용하시는 유저분들이 비건이 많다 보니까 그럼 이분들이 더 다양하게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레스토랑도 차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구미에 맞는 제품들을 계속 발전시켜야 되니까 사실 비건이신 분들보다 저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야채 맛없어. 저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맛없는 거 계속 참고 먹어야 되는 것도 저는 사실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레스토랑에서는 최대한 비건 아니신 분 입맛에 맛있은 맛이 아니면 아예 출시를 안 해요. 비건한테는 당연히 맛있고 비건 아니신 분들이 비건을 드셨을 때 불쾌하거나 돈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하셔야 비건 시장이 안전하고 큰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믿음직한 것 같긴 해요. 보통 비건 음식은 맛없다라는 게 있는데 사장님은 비건이 아니에요. 손님들을 계속 대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손님들 때문에 울거나 그래 본 적은 없어요. 저희 모두를 괴롭혔던 사건은 한 분이
거기에다가 된장 소스 빼주세요 라고 배추쌈을 찍어 먹는 쌈장을 저희가 이제 묽게 저염으로 해서 만들어서 제조를 했는데 맨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그걸 뺐어요. 빼달라고 했으니까 그날 오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제 거에 쌈장 빠졌나요? 된장 빼달라고. 네, 된장 소스를 빼달라고 여기 요청사항에 있어서요. 저는 된장 빼달라고 했지 쌈장 빼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고객님 이 쌈장에는 된장이 들어있어요. 된장 성분이 들어있어서 저희는 혹시라도 이런 그 콩에 대한 알러지가 있으신가 해서 뺐어요. 아니요, 저는 된장이라고 했지 쌈장이라고 한 적 없으니까 이 제품 다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화를 그렇게 받으니까 계속 울고 서로 우리 6시 지나면 전화하지 말자. 전화 벨소리만 들어도 너무 힘들다. 이렇게 운영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저쪽에서 전화 통화를 하시다가 스피커폰 키신 바람에 저희가 들어버렸는데 캐피탈 회사랑 통화를 하셔갖고 아 뭔가 나는- 빚에 쫓기나 보다. 네, 사채 써가지고. 전화 했는데 직원분 차를 사준다고요? 근데 저도 그 직원차 사주는 게 저도 처음이거든요. 솔직히 10년 동안 제 차 샀을 때보다 되게 좋아요. 차도 제일 작고 진짜 저 제 차 막 살 때는 이렇게 고민해 본 적도 없어요. 정말 이 직원차는 얘가 요즘에 평소에 무슨 옷을 입지? 그 옷이랑 이 차 색깔이 잘 어울릴까 이런 생각하고 아 남자친구가 생기려면 이런 이미지여야지 얘가 남자친구가 생길 텐데 아 그래 썬루프는 뚫어야지 첫 차인데 사회초년생이 갖는 그 약간 간질간질함을 제가 대신 느끼는 기분이 들어요. 대표님이 아까 걱정하신 게 또 직원들이 나가서 웃기지 말고 오라고 네. 그러셨다는 거야. 감정 떨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되게 밝으셔가지고 그냥 기운이 운영하시면서 가장 고민은 뭐예요 혹시? 똑같을 것 같아요. 모든 지금 지구상의 사장님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모두들 소비를 줄이는 시기가 다가올 텐데 그거 어떻게 준비할지 그런 거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비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정적이고 뭐 딱 소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황에서는 조금 더 비껴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잖아요? 저희가 위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지구상에. 근데 그 위기에서 조금씩 비껴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네. 저희는 리스크가 적은 대신 적게 벌어요. 대신 이제 고정 고객층이 많고 그리고 천천히 성장하고 그런 것들이 늘 고객들이랑 뭔가 교감이 되는 느낌이 훨씬 많이 들어요. 왜냐면 소수잖아요. 그래서 그 소수분들과 조금 더 뭔가 의견을 맞추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어떤 불경기라도 사실 큰 걸 바란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또 견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많이 겁은 안 나요. 벌려놓은 게 많지도 않고. 근데 그게 말하자면 요즘에 한참 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팬 커뮤니티, 그러니까 커뮤니티 커머스 해가지고 확실하게 지지하는 팬을 바탕으로 커머스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확실히 구축하고 계신 거예요. 팬층이라고 할 만큼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는 이유는 존재해줘서 고맙다라는 거의 3년 만에 다 망하거든요. 모든 비건 업체는 3년 만에 망한다 이런 게 있는데 11년 유지한 곳이 저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유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요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저희도 사실 고마워요. 근데 최근에 서울 창업허브 들어가시고 그 뭔가 레스토랑 말고 다른 것들도 같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네.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손님들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일 아쉬워하시는 부분들이 저희 거 비싸다. 지방에서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1년에 한 번만 올라와서 먹는 거 이런 거 아쉽다 이런 말씀 계속 해주셨었어요. 제일 잘 팔리는 것들부터 해서 하나씩 개발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그리고 그냥 새벽 1~2시에도 딱 그냥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으로 다시 제조업을 재정비해서 시작합니다. 밀키트. 밀키트 아니면은 이제 즉석 그 냉동. 네. 비전? 꿈? 이런 걸 달성하고 싶다 이런 게 있어요? 단기 목표는 있는데
차를 다 사주는 거 직원들. 아니요. 제 목표는 3년 안에 그 친구가 집을 사게 만드는 게 단기 목표예요. 저 직원으로 좀 받아주시면. 집은 사셨어요? 저는 다 집도 있고 차도 있어요. 오. 그러니까 그걸 이루고 나서 제가 뭐가 하고 싶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막 큰 포부가 없는데 이걸 억지로 만들다거나 아니면 다른 CEO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막 보면서 공부를 한다거나 이게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짧고 굵은 목표만 가지고 하는 게 내 스타일에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대로 하니까 또 열심히 챗바퀴도 있듯이 할 수 있어요. 이제 또 슬런치 팩토리에서 같이 또 일하실 분들을 또 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분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혹시 대표님? 요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관을 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회사가 나를 어떻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직업관을 너무 좋아해요. 회사가 어떻게 해주고 있잖아요. 해주고 있잖아요.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다 해주면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잘해줬을 때 원래 효과가 좋은 건데 이 막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게 했던 과거의 나쁜 사장님들이 저는 싫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보다 열심히 일 안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이 저는 편하더라고요. 특이하네. 사장님 어떻게 왜 매출을 더 늘리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하는 직원들을 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소울스좌. 영혼을 안 주고 영혼 없이 그냥 돈만큼만 딱 그대로 일하면 좋다. 네, 그리고 나 이 다음에 더 좋은 회사 가야지라는 생각하는 친구들도 너무 좋아요. 그래죠. 7년 있으면 차 사줘야 되고 10년 있으면 차 사줘야 되는데 저희가 항상 이제 여쭤보는 거 평범한 사람에게 있는 비범한 포인트. 저도 그 질문 받았을 때 고민 되게 많이 됐는데 네. 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청개구리 성향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청개구리 성향. 저는 사업을 시작하면 큰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부터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었던 한 자리에서 계속 유지하고 이 얇고 긴 호흡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만 매출도 막 너무 올라가고 뭐 막 너 이쯤 됐으면 어디에 투자를 받아야 되고 너 뭐 이렇게 했으면 아웃을 하고 시점을 알아봐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10년 동안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나 그냥 평생 한 70살 될 때까지 80살 될 때까지 여기서 슬런치 팩토리라는 공장과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싶은데 왜 이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이유를 내가 찾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단순한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왜 처음 데이트했던 손잡았던 카페 이런 거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 전 그게 너무 아쉬워요. 뭐 이런 요식업에서의 큰 뭐 목표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이런 큰 목표 없이도 열심히 사는 이상한 청개구리 기질인 것 같아요. 청개구리 기질 덕분에 오히려 레스토랑 더 오래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다. 아까 그 말이 딱인 것 같아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대신 롱 앤 슬로우. 그러면서 하여튼 자기 분야에서 그렇다고 내가 게으름 피거나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제공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해주는데 그렇다고 뭐 굉장히 크게 뭐 비전을 우리 손에 손을 잡고 저 벽을 넘어가자 이런 거는 싫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스스로 좀 너무 다그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좀 길게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한테 물론 차도 사주시고 집도 사주시고 하겠지만 감사의 인사? 뭐 이런 얘기 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왜? 하시면 어때요? 아니면 나가라 그러는 거야 빨리. 사실 오래 일한 직원들이랑 오래 일한 파트타이머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퇴사했는데도 카톡방에서 아직 나가지 않고 있는 너희들 회식 때마다 유령처럼 나타나는 너희들이
너무 고마운데 그 너무 고마운 마음은 그냥 죽을 때까지 내가 혼자 가지고 갈 테니 너희들은 언제든 더 좋은 회사를 가렴. 그리고 제일 바쁠 때 일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근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라도 혹시 우연히 되게 잘 돼서 너무 부자가 되면 그때 꼭 찾아줄게. 그 친구들 잘못 챙겨줬구나.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그 친구들 아무 이유 없이 같이 밤새주고 그랬던 게 어쨌든 이렇게 자리 잡게 만들어준 건데 그때는 저도 너무 어렸어가지고 이런 여유도 없었고 챙겨주지도 못하고 그랬던 게 너무 아쉬워요. 야, 지금 찾아주고 계시는 고객분들 또 아니면 앞으로 찾아주실 고객분들한테 또 한마디 좀 하신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와주시는 손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10년째 계속 와주시는 손님들 너무 많으신데 그런 분들 저 얼굴도 알고 다 아는데 제가 수줍어서 한 번도 인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고맙고 같은 자리에 늘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냥 그 존재만으로 되게 힘이 많이 되니까 제가 수줍어서 인사 안 했다고 서운해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제 앞으로 창업하거나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혹시 해줄 얘기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이지 않아서 이게 또 다른 얘기가 나와가지고 다른 분들하고는. 저는 창업할 때 네.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가 뭔지 제일 먼저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거. 네, 그러니까 뭐 경험이 되게 많아서 업계에서 무슨 어떤 경험이 많다거나 이것도 아니었고 어마어마한 후견자가 있지도 않고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거기에서 찾아냈던 건 저는 그냥 저만 할 수 있는 뭐 빨리빨리 디자인해서 뭐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능력? 다른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별거 아닌 능력이 생각지 않았는데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거에 주목해서 조금 막 나는 5년 안에 몇십억 뭐 100억 매출을 찍겠어 이렇게 하면 사실 그렇게 접근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쟤네 부모가 돈 줬는데 난 없잖아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거 말고 이제 남한테 있지 않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기에서 조금 출발하면 부정적인 생각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는 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최대한 살려라. 네. 네, 창업자들에겐 그게 네, 좋은 조언이 그게 되겠네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재밌고 아주 독특하고 참. 독특합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네. 뭐 하시고 싶은데 못 하시는 이야기 혹시? 직원들이 말 많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청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있어요. 네. 자, 이제 그러면 네네.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김진수 이시안 이연아의 빨간 토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